이번 시간에는 2025년 1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괄호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이곳에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거는 기업 자체적으로 서버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이제 IT 인프라를 직접 보유를 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방식이래요. 얘랑 이제 대조되는 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외부 서비스 공급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서버가 됐든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근데 얘는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이런 이제 IT 인프라를 직접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이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온프레미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는 온프레미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TCP/IP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래요. 여기까지만 딱 봐도 정답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라우터나 허브 이런 이제 네트워크 기기에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 데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161번 포트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시스템은 162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TCP/IP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게 우리 이제 SNMP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SNMP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 문제에서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그런 이제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이렇게 이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정답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영문 약자로 이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풀스펠링을 쓰거나 아니면 한글로 간이망 관리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NMP에 보게 되면 맨 앞에 S가 심플이고요. 그리고 N이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이제 M이 매니지먼트, 그리고 P가 이제 프로토콜이요. 해서 문제상에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나왔죠.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관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그리고 프로토콜이 프로토콜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네트워크 신기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내용 좀 우리 이제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이요. 이 신기술은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관련 신기술들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IoT요. IoT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이요. 얘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됐든 아니면 가상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 그런 다양한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진보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기반 기술을 보고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우리 사물 인터넷이고요.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에 보게 되면 우리 스마트홈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SK에서 제공해주는 누구라는 것도 있고요. KT에서 제공해주는 기가진이 아니면 LG U+에서 제공해주는 AI 스피커가 됐든 AI 리모컨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TV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그런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수도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감시 카메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제어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M이요. M2M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사물통신이요. 사물통신. 얘는 이제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걸 보고 우리가 M2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압기 원격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원격 검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 같은 거 아니면 무선 보안 단말기 아니면 버스 운행 시스템 아니면 위치 추적 시스템 아니면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선으로 통합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통신을 보고 우리가 사물통신 M2M이라고 그렇게 이제 풀러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요. 모바일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얘는 이제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온프레미스 이제 컴퓨팅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이제 컴퓨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기업이 됐든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컴퓨팅 그런 자원들을 싹 다 이제 구축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온프레미스 이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가 됐든 라우터가 됐든 아니면 스위치가 됐든 여러 개의 이제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접 이제 구매를 해요.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전산실을 따로 이제 만들고 네트워크를 싹 다 이제 구축하고 이제 설치를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온프레미스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서버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온프레미스 이제 컴퓨팅이요. 그 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이라는 거는 각종 이제 컴퓨터 자원들을 이제 중앙 컴퓨터에 이제 두고 인터넷 기능을 이제 갖는 그런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화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서버가 됐든 스토리지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고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컴퓨팅 그런 이제 환경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이제 컴퓨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전산실을 꾸밀 때 필요한 장비들 여러 가지를 이제 직접 이제 구매를 해야죠.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자원을 이제 직접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아요.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해서 내가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하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이제 빌려 쓰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제 경제적이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제 우리가 확장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서비스에 이제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이제 방대한 그런 규모의 서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버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해서 높은 이제 가용성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출퇴근하라고 이제 차량을 하나 구매를 해요.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해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온프레미스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택시를 이제 이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내가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제 택시를 잡아서 이제 타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빌려 쓰는 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그리고 직접 이제 전용 차량을 이제 구매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온프레미스 컴퓨팅이요. 요즘에 이제 우리 AI다, 빅데이터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이런 기술을 만약에 내가 이제 구현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온프레미스 이 컴퓨팅으로 내가 구축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때 이제 슈퍼컴퓨터 그 급의 이제 고사양의 이제 하드웨어 장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비를 이제 살 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구축하고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하려면 그에 따른 또 인력도 이제 많이 이제 필요로 해요. 근데 그런 이제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걸로 이제 구축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따로 초기 이제 투자 비용이 이제 들지 않아요. 그냥 빌려 쓰면 되니까 내가 이제 빌려서 사용한 만큼 그냥 금액만 지불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슈퍼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인터넷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프레미스 이 컴퓨팅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이제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컴퓨팅 자원을 전부 다 이제 구축한 그런 이제 환경을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그런 이제 방식이더라. 그리고 이 클라우딩 컴퓨팅은 각종 이제 컴퓨터 자원들을 중앙 이제 컴퓨터에 두고 인터넷 기능을 갖는 그런 단말기들 우리 이제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태블릿이 됐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말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화된 그런 환경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있죠. 그런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해서 그걸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모바일이요. 얘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에다가 이제 모바일을 결합한 거. 그게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얘는 이제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 파트너가 있겠죠. 얘네들끼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ICT 기술을 보고 우리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 애플에 보게 되면 모바일 미라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자의 메일이 됐든 연락처가 됐든 일정 정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그런 모바일 기기랑 웹사이트 간에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 모바일 클라우드라는 것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든 사용자한테 동일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로 이제 연결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곳이 있죠. 여러 곳인데 그렇게 서로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자원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할당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든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네트워크요. 메시 그러면 얘는 망형이죠. 망형. 얘는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홈 네트워킹, 그리고 공공안전 이런 특수 목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을 보고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아요.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랑 이제 직접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대규모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선이요. 와이선이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 그리드 하고 나왔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있죠. 그 전기가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우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그렇게 이제 장거리 무선 통신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물 인터넷 있죠.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보고 우리가 와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선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우리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NDN이요. NDN은 우리 네임드 데이터 네트워킹의 약자예요. 얘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우리가 많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 NDN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IP망 있죠. 그걸 이제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NDN이요. NDN이라는 거는 IP 주소가 아니라 컨텐츠 자체에 있는 그 정보랑 라우터 기능만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NDN이라고 합니다. 자, NGN이요. NGN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망도 있고요. 인터넷망도 있고 ATM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용망이라는 것도 있고 무선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신망들이 있거든요. 이런 각기 서로 다른 그런 다른 망들을 하나의 공통된 망으로 구조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NGN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IoT라는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선망 기반의 차세대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NGN이라고 하더라. 얘는 유선망뿐만 아니라 이동 사용자를 목표로 해서 이동통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전한 이동성 제공을 목표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차세대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NG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SDN이요. SDN은 우리말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해서 네트워크를 컴퓨터처럼 모델링화해요. 모델링화해서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킹을 가상화해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SDN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하드웨어로 전부 다 관리를 했거든요. 하드웨어로 전부 다 이제 관리하고 제어하고 다 했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다, 사물 인터넷이다, 클라우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IT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해요. 근데 그 속도를, 그 데이터의 양을 하드웨어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드웨어가 더 좋은 게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SDN이에요. 이런 네트워크 관리를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지 말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자, 제어하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SDN이요. 그 다음에 이제 NFC요. NFC라는 거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보고 우리가 NFC 그렇게 이제 불러요. NFC는 요즘에도 우리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거. 그게 NFC요. NFC는 고주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보고 우리가 NFC라고 하더라. 얘는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요. 10cm 정도 그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그런 RFID 그 기술의 일종을 보고 우리는 NFC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UWB요. 얘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초광대역 무선 기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초광대역이에요. 얘는 이제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낮은 전력으로 그렇게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무선 기술. 그걸 보고 우리가 UWB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무선 디지털 펄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얘는 이제 0.5mW 정도의 저전력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1km 거리까지 그렇게 전송도 할 수 있고요. 땅속이 됐든 벽면 뒤로도 벽을 통과해서도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게 우리 초광대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코넷이요. 피코넷이라는 거는 여러 개 이제 독립된 통신 장치들 있죠. 각각의 이제 통신 장치가 블루투스가 됐든 아니면 UWB 통신 기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보고 우리가 피코넷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WBAN이요. WBAN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인체 통신 기술을 보고 우리가 WBAN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웨어러블이 됐든 아니면 몸속에 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센서가 됐든 기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킹 기술을 보고 우리가 WBAN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제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는 순간 명함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이제 전송되게끔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카드를 찍잖아요. 카드 대신에 아니면 손바닥만 찍어도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WBAN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S요. GIS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말 그대로 지리적인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응용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GIS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모든 사물의 이제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USN이요. USN이라는 거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그걸 보고 우리가 USN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각종 센서로 수집된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런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센서 기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필요한 모든 거에다가 전부 다 RFID 그 태그를 전부 다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RFID를 이용해서 이제 사물의 인식 정보가 됐든 아니면 주변 환경 정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탐지를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USN이요. 그 다음에 이제 SON. 얘가 이제 우리 자동 구성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이제 SON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망을 구성하는 그런 네트워크. 얘는 어떤 특성을 가졌다?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그런 특성을 지녔다. 해서 SON의 이제 목적은 통신망 커버리지가 됐든 아니면 전송 용량 확장 같은 그런 경제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망 운영이 됐든 관리가 됐든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드훅 네트워크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패킷,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선 공유기라는 거, 그 기계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가 보내집니다. 근데 이 애드훅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런 무선 공유기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애드훅 네트워크요. 그래서 재난 현장처럼 별도의 이제 고정된 그런 유선망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모바일 호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 그런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애드훅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애드훅 네트워크라는 거는 단기간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됐든 아니면 유선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이제 적합하게 사용되는 게 우리 애드혹 네트워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러면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쪼갠다. 네트워크를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의 네트워크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이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을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이 기술은 3GPP라는 곳이 있는데 이 3GPP라는 게 이동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위해서 각국의 통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술 협력 기구를 보고 우리 3GPP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을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가 선정해 놓은 5G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건 뭘 하는 거다?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독립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저전력이에요, 저전력. 얘는 일반 블루투스랑 동일하게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이제 대기 상태일 때는 절전 모드를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초연결망이요. 얘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됐든 스마트 스테이션 이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사업을 보고 우리가 지능형 초연결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장 분할 다중화요. 얘는 이제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파장이 서로 다른 복수의 신호를 보내요. 보내면 여러 대의 단말기가 동시에 통신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파장이 다른 그런 광선끼리는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더라. 그 성질을 이용한 기술을 보고 우리가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요. 얘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모든 자원들을 전부 다 이제 가상화를 합니다. 가상을 해서 인력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관리하고 제어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제 컴퓨팅이다, 네트워킹이다, 스토리지다, 관리다 이런 것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이 사용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요. 얘는 이제 링크드 데이터,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 이 두 가지 용어를 서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 공개된 그런 연계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웹에 게시되는 모든 데이터에다가 전부 다 식별자를 다 부여를 해요. 식별자를 부여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연계 데이터를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O요. SSO라는 거는 싱글 사인 온의 약자예요. 얘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로그인으로 개인이 이제 가입한 모든 사이트를 전부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SO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특정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다, 패스워드다, 이름이다, 전화번호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각 사이트마다 싹 다 일일이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 SSO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을 때 그런 곳에서는 이제 회원을 이제 통합 관리할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용자가 많은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해서 요즘에 이제 더욱더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우리 SSO요. 해서 기업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해서 마케팅을 극대화 이제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진 게 우리 SSO라는 겁니다. 해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우리 싱글 사인 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네트워크 관련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이 되게 많죠. 많다고 해서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지 말고요. 이런 각각의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신기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TCP/IP 계층에는 응용 계층이 있고 전송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우리 네트워크 XX 계층이 있어요. 자, 요 네 개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프로토콜들이 있죠.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TCP/IP 그 계층 중에 우리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요 이제 프로토콜들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이제 FTP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 FTP라는 거는 파일 트랜스퍼 우리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파일을 이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아니면 우리 컴퓨터와 그 인터넷 사이에서 파일을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FT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FTP의 기본 이제 포트 번호는 21번이에요. 21번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 포트 번호를 우리가 이제 다른 번호로도 변경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SMTP요. 요 SMT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서로 교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SMTP 그렇게 이제 불러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SMTP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텔넷이라는 거요. 이 텔넷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원격지의 그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마치 그 컴퓨터가 자신의 이제 컴퓨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텔넷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텔넷을 다른 말로 그냥 원격 접속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이 텔넷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그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제 관리 작업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 터미널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텔넷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텔넷은 이제 원격 접속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SNMP요. SNMP다라고 하게 되면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이제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우리 TCP/IP에 우리 네트워크 이제 관리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 사용되죠. 해서 라우터다, 허브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런 기기들의 그런 장비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표준 통신 규약을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NS요. DNS가 우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이제 약자입니다.
얘는 우리 도메인 네임을 이제 IP소로 이제 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DNS가 지금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주소는 전부 다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 주소를 쓰죠. 근데 원래 인터넷 주소라는 거는 싹 다 이제 숫자로 된 그런 이제 IP소로 이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 보고 이런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IP소를 이용해서 우리 인터넷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를 전부 다 이제 외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인터넷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네임을 누군가는 이제 IP소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도메인 네임을 IP소로 이제 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N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NS 서버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DNS 서버에 어떤 도메인 명을 가진 게 어떤 IP소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얘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요. 해서 얘가 이제 중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도메인 주소를 IP소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그 특정 사이트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에서 이제 매핑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우리 DNS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HTTP라는 거요. HTTP는 우리 되게 많이 봤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 이제 홈페이지에 내가 접속하려고 내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접속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com 하고 그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인터넷 주소 쓴 부분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HTTP 그게 이제 붙어 있고 그 뒤에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www 따해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붙죠. 그때 이제 우리 월드 와이드 웹 www에서 우리 HTML 그 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HTTP요. 여기 보게 되면 HTML 이제 문서를 이제 송수신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요 HTML 문서가 우리 홈페이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우리 웹에서 우리 월드 와이드 웹에서 홈페이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우리 HTTP요. 이렇게 이제 응용 계층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되기가 참 좋죠. 우리 문제상에서 이런 이제 설명들을 장황하게 쫙 써놓고 이게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그 설명인지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우리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 번호 좀 보자고요. 우리 포트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TCP에 이제 접속해서 사용되는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이제 포트 번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제 각각 이제 프로토콜들마다 우리 서비스마다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가 다 달라요. 우리 FTP가 기본은 이제 포트 번호가 이제 21번이고요. 우리 텔넷이 이제 23번, 그리고 SMTP가 우리 25번, 그리고 DNS가 이제 53번, 그리고 HTTP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0번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 FTP 같은 경우는 기본 번호는 이제 21번 포트를 이제 사용하지만 얘는 다른 번호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주요 프로토콜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전송 계층에는 TCP가 있고 UDP가 있고 RTCP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전송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게 있어요. TCP라는 거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이제 가상에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왜? 얘는 연결형이라 그랬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실제로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치 상대방과 내가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상대방과 내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가상 회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스트림 위주의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을 해요.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하고 메시지 전송을 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TCP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순서 제어도 해주고 오류 제어도 해주고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TCP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패킷이 이제 실제로 분실도 될 수도 있고요.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가 틀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게 우리 TCP요. 그때 이제 TCP라는 이 프로토콜의 헤더는 기본적으로 20에서 60바이트까지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40바이트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의 최대 크기는 100바이트까지 크게 확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TCP라는 I요. 그 다음에 이제 UDP요. 자, UDP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TCP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상 회선 연결 형태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얘는 TC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그런 헤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헤드가 적고요. 흐름 제어가 됐든 순서 제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의 안전성 있는 그런 전송 매체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UDP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동시에 이제 여러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그때 이제 UDP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전송할 데이터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UDP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고요.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시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돼요.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져요.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더라. 그때 UDP 헤더에는 보게 되면 우리 소스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랭스라는 것도 있고 체크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랑 UDP랑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TCP요. RTCP라는 거는 우리 RT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RTP라는 프로토콜은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전송 프로토콜, 전송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RT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패킷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그때 전송 품질을 뭘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TCP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라는 말이 들어갔죠. 요 C가 이제 컨트롤, 제어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션에 참여한 그 각 참여자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제어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하이 프로토콜은 데이터 패킷 그리고 제어 패킷 얘네들의 이제 다중화를 제공해 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최소한의 제어와 인증 기능만 그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RTCP요. 요 RTCP 패킷은 항상 30위트 경계로 이제 끝납니다. 아, RTCP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과 관련된 이 프로토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인터넷 계층, 우리 주요 프로토콜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라는 게 나와요. 우리 TCP/IP의 IP예요, IP. 얘는 이제 전송할 데이터에 그 주소를 지정해줘요. 주소를 지정해주고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IP요. IP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해요? 아니죠. 얘는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연결형인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 되지 않더라. 그게 이제 IP 내용이요. IP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제 ICMP요. ICMP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요. 얘는 이제 IP랑 조합을 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있죠. 그 오류 처리, 오류가 생겼으면 이제 전송 경로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CMP요. 얘는 이제 헤더가 8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GMP요. 여기서 IGMP에서 G가 우리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호스트가 됐든 라우터 사이에서 멀티캐스트 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우리 IGMP요. 그래서 ICMP는 뭐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IGMP는 뭐다? 그룹 관리 프로토콜이다.
해서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은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룹 관리 프로토콜은 뭘 한다?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IGMP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RP라는 게 있고 RAR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RARP는 ARP에다가 R자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요 R이 리버스예요. 리버스. 역이죠. 역. 그래서 ARP는 주소를 분석해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서로 구분하는 거는 차 번호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번호판은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게 어떤 거다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차대에 보면 차 뼈다귀에 보게 되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차대 번호로 가는데 그 차대 번호가 정확한 그 주소예요. 그런 물리적인 주소를 보고 우리가 MAC 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MAC 어드레스, MAC 주소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게 IP 주소죠. 이 IP 주소를 MAC 주소로 우리 변경시켜주는 게 우리 ARP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RP다 그러면 R이 리버스라 그랬죠. 얘는 반대로 물리적인 주소 MAC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거,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우리 RARP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계층에 보게 되면 IP다, ICMP다, IGMP다, ARP다, RARP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프로토콜들, 얘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더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더넷 그러면 다른 말로 IEEE 802.3번 그걸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SMA CD 방식의 랜이다라고 나왔는데 CSMA CD가 뭘 얘기하냐면은 학교에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죠.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데 한 명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먼저 든 사람, 손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충돌을 탐지해주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CSMA CD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전송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충돌을 탐지하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는 CSMA CD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식의 랜을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IEEE 802요. 얘는 이제 랜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802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L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비트 위주의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HDL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25다 그러면 X25는 패킷 교환망에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X25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S232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S232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